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요새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 그렇죠. 이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은 뒤바꿔서 얘기하면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맞습니다. 경매를 하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자신이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돈을 버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야.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초보자들이 물건을 바라볼 때 대부분 너무 쉽게 봐. 그리고 경매를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차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이 가격에 관한 거, 그리고 유차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를 내가 이번에 설명하려고. 네네. 그래서 꼭 맞는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자고. 네. 어떤 물건인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 타경 100409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5번지. 용도는 답이고요. 510평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감정가는 2억 5,300만 원 정도에 많이 떨어졌어요. 17%까지 떨어져서 유찰이 된 그런 물건입니다. 자, 2022년 6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한 절반 이상 떨어졌을 때 한 분이 입찰을 했다가 미납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올해 봄이죠. 올 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17%까지 떨어지니까 이때 9명이 입찰을 해서 전회차를 넘겼죠. 전회차를 넘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 전회차를 넘기는 걸 어떻게 봐? 가격을 보고 그 다음에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어. 그렇지. 마음에 들어. 인제서야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전회차를 넘기는 경우가 종종 나오죠.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 안 들어? 차라리 지금에 와서 전회차를 쓸 바에는 단독 낙찰을 저 전회차에서 10,000원 정도만 더 써서 낙찰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낫죠. 그런데 왜 초보자들이 저런 것을 못하냐면 경매니까. 경매를 되게 쉽게 봐. 그러다 보면서 한 번 더 떨어지겠지. 근데 이제 이 더 떨어진 상황에서 가격이 점점 자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회차를 넘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초보자들은 항상 내가 적당한 금액이 나오면 나는 입찰해야 된다고 봐. 저때 만약에 6천만 원대 입찰을 했었으면 단독이어도 내가 저렴하게 먹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떨어졌기 때문에 전회차를 넘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광고 효과가 4,000번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없던 사람도 가격을 보고 관심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 특히 아파트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한 번 유찰이 돼서 70% 선인데 거기서 한 번 더 유찰되면 반값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유찰이 되면 사람들이 감정가의 반값이네 하고 클릭을 하다 보면 결국 낙찰되는 거는 뭐 75%, 80%, 어떨 때는 90%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되거든요. 전회차를 훌쩍 넘겨갖고 낙찰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보고 괜찮다고 생각되면 70%대도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일단 이 땅이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솔직히 한 명의 낙찰자가 미납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7, 8천에 낙찰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매니까 그리고 제대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렇게 엉뚱한 가격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전에 미납이 한 번 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왜 미납했을까? 그렇지. 질문도 되게 많잖아요. 저거 미납했는데 왜 미납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렇게. 그 미납한 이유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지만 그냥 추측할 뿐이지 이것 때문에 미납했다라고 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는 다양하죠. 뭐 자금이 마련이 안 돼서 미납할 수도 있고 가격을 너무 높게 낙찰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뭐 농지로 쓰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낙찰받고 가보니까 너무 높은 산이라든가 또 그렇지. 큰 바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미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경매에 가서 물어봐도 아마 대답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연연해. 분명히 이 땅이 농지임에도 가보면 농지가 아니야. 산이 있어. 옆에 또 전력선이 있어. 실망 확 하는 거지. 어떤 건지 사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자, 이렇게 뒤에 송전탑이 있네요. 송전탑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땅이 경사져서 좀 높아 보이네요. 이건 뭔가요, 이거? 사실은 이제 땅을 고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다가 몰아놔야 되는데 계속 그쪽에다 몰아넣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경우지. 그러니까 이런 나뭇가지 같은 것들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이제 흙처럼 쌓여버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저런 것들을 만약에 초보자들이 임장 가서 보게 되면 시겁하지. 자, 입지를 보시면 아까 본 송전탑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많이 아는 거예요. 아산 스파비스 온천이죠. 온천 옆에 있는 그런 농지예요. 이 낙찰 받으신 분은 어떤 용도로 이 땅을 낙찰 받았나요? 농지연금용이지. 농지연금용으로 낙찰을 받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초보자들은 이 경매 권리에 대해서 조금 잘 몰라요. 그렇지. 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 땅이 저렇게 유찰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인수라고 써 있기 때문이에요. 인수. 인수라고 써 있어서 이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 이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권을 인수를 하면 내가 저 땅을 사용할 수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입찰을 못한 거예요. 게다가 아까 하나 더 있었잖아요. 미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상권을 인수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미납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입찰을 못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금융권에서 설정된 이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같이 설정된 지상권이기 때문에 이 근저당이 소멸되면 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낙찰과 동시에 저것은 없어지는 거구나.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여기 인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못하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192번 지상권에 대해서 이 지상권자인 신청 채권자가, 그러니까 이 근저당 설정자죠. 농협이죠. 농협에서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소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소멸이 맞아요. 근데 이 농협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계속 가격이 유찰되니까 여기 인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유찰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경매계에 이 말소동의서를 제출한 거죠. 저 말이 맞기는 맞아. 왜냐하면 초보자들 입장에서 빨간 글씨로 인수라고 써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것은 제끼고 시작하잖아. 그렇죠. 패스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문구가 보이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하자가 없어지고 가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 회차를 넘겨서 낙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보통 폐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야. 지금 내가 저 물건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든다. 지금 내가 저 보여지는 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든다. 뭐 이런 것으로 굉장히 금액을 보수적으로 써. 그러다 보니까 폐차를 계속 폐차를 났는데 대체적으로 초보자들이 꼭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운이 없어서 폐차를 계속한다.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항상 내가 폐차를 3번 정도 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쓰는 입찰 금액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입찰금에서부터 계속 내가 막힌다라고 싶으면 내가 정확한 상황이나 여건을 못 본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입찰금액이 무슨 죄가 있어? 그렇죠. 근데 입찰금을 탓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장 가치라든지 미래 가치라든지, 그리고 저렇게 인수가 되는 건지 정말로 소멸이 되는 건지 이 기본적인 지식에 조금 집중을 해야 금액을 쓸 때 좀 자기 확신이 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들이 굉장히 폐차를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또 낙찰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잖아. 그렇죠. 정확하게 보자라는 뜻으로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어찌됐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